오늘 더불어민주당과 더불어시민당이 공동 출정식을 가졌습니다. 여기에서 말실수를 하는 해프닝도 벌어졌습니다. 영상으로 만나보시죠. 더불어시민당 비례대표들이 많이 당선돼야만이 안정적인 국정을 이끌어갈 수가 있습니다. 지역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이, 비례대표는 더불어시민당이 함께해서 큰 승리를 이끌어내야 합니다. 저희 더불어민주당과 지역구에서는 더불어민주당, 그리고 비례 후보는 저희 더불어시민당에게 확실한 지지를 보내주셔야지만이 우리 사회와 우리 자녀들의 미래 안전을 좀 보장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의 비례정당인 더불어시민당이 중앙선관위에 공약을 제출했다가 한 번은 졸속 논란으로, 한 번은 민주당 공약 베끼기 논란으로 두 번이나 철회한 적이 있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어제 더불어시민당 수석대변인인 재윤경 의원이 해명을 내놨는데, 뭐라고 해명했어요? 언론에서는 민주당의 위성정당이라고는 하는데 계속 부정하는 것도 좀 민망해서 아예 민주당과 동일한 정책을 보여주자라는 의견도 있었다. 그런데 이게 확정되기도 전에 뭔가 실무진이 그냥 올려버렸기 때문에 저렇게 그대로 베껴서 내는 일이 발생했다. 이렇게 해명했습니다. 네, 더불어민주당이 참여하고 있는 비례위성정당, 더불어시민당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두 번이나 공약이라고 해서 냈다가 아이고 이거 아닌 것 같은데요. 철회했단 말이에요. 정당이 공약이 상당히 중요한데 저렇게 연달아 공약과 관련해서 실수하는 정당이 국민에게 얼마만큼 신뢰를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우리 최수영 평론가는 생각하시는지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선거란 게 어떤 겁니까? 일단 정책을 내걸고 그 정책을 수행할 합당한 인물을 보여드림으로써 유권자에게 지지를 받는 과정이 선거입니다. 예. 더군다나 지금 더불어시민당은 비례가 여당의 이른바 자매정당이라고 우리 하지 않습니까? 근데 명세히 그런 정당이 베끼기를 해도 유분수지 1번부터 10번까지 토시 하나 안 베끼고 공약 가져옵니까? 어허. 자, 그러다가 문제가 되니까 다시 바꾼 것이 이 사람들이 초장에 서로 양쪽이 만나서 조율했던 것조차 그것이 서로 아니다 맞다 해가지고 지금 다시 논쟁이 있고 정당의 정체성까지 흔들 수 있는 것들이 지금 논쟁거리가 되고 있어요. 자, 그렇다면 이걸 우리가 정당으로 봐야 하나? 정당으로 보지 말아야 하나? 이 사실은 원론적인 지금 이 입장에 지금 저희가 처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유권자들이 이거 정치의 희화화를 떠나서 과연 정말 이번에 이 치르는 선거법이 유권자들의 과연 민주적인 절차성을 담보하는 것인지조차 저는 근원적 의문을 제기하는 상황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이런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일각에서는 더불어시민당이 이제 여러 정당이 모여서 급하게 만들어지다 보니 저렇게 공약을 두 번이나 철회하는 상황이 빚어진 거 아니냐. 급조 정당의 모습을 여실히 드러내고 있다. 이런 일각의 지적도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최종적으로 또 이런 일이 있었어요. 한번 보세요. 더불어시민당이 저렇게 우여곡절을 겪었잖아요. 두 번이나 공약 냈다가 철회했는데 최종적으로 어제 오후에 더불어시민당이요. 10대 공약이라고 해서 쫙 목록을 공개했어요. 첫 번째가 감염병으로부터 안전한 대한민국, 두 번째 디지털 성범죄로부터 안전한 사회 등등등등등등 해서 10가지 공약을 공개했는데 중요한 것은 알맹이가 없다 이거예요. 목록만 있지 이행 시기, 재원, 내용이 있었다? 없었다는 거예요. 딸랑 A4용지 2장 분량으로 공개를 했다는 겁니다. 두 차례 철회 소동 후 급조된 공약이다. 최종 공약마저도 이런 지적이 나오는데 우리 선거 전문가, 국회 전문가 장 수장은 이런 광경을 어떻게 평가하고 싶으세요? 비극적인 일이에요. 그러니까 두 가지 면에서 비극적인데 하나는 공약이 없는 그러한 정당이 정당으로서의 존재 가치가 있는 것이냐라는 것과 예. 또 하나는 저렇게 허술한 공약을 갖고 있더라도 이번 총선에서 어느 정도 일정한 득표율을 갖고 비례대표 의석을 가져갈 수 있다라는 것. 이것이 합리적인 선택이 아니잖아요. 저거는 그냥 맹목적으로 저거는 더불어민주당의 위성정당이니까 더불어시민당을 무조건 찍어줘야 되겠다라는 정당 투표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좀 국민 여러분들께서 예. 자세하게 좀 살펴보시고 현명한 선택을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불어시민당의 공약과 관련한 좀 논란이고요. 그거 투표용지 좀 진짜 갖고 올 걸 그랬네요. 오늘 비례 투표용지. 굉장히 길게 나왔잖아요. 이번에 그 정당들이 난립하다 보니까 연동형 비례제가 도입되니까
이거잖아요. 정당 득표율에서 그 3% 이상 얻으면은 이제 배지를 배출할 수 있으니까 너도 나도 당 만들자 해갖고 뭐 지금 당이 몇 개라고요? 37개. 37개 정당이 이번에 비례 거기 투표 용지에 담긴 거예요. 굉장히 길게 나왔는데 그 병폐가 또 하나 좀 드러난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김민지 기자, 무슨 얘기일까요? 허경영 씨가 이끄는 국민 배당금당 있잖아요. 이번에 여성 후보를 엄청 많이 냈습니다. 그러니까 많이 전체 지역구 가운데 30% 이상 내면은 여성 후보 추천 보조금 같은 걸 받는데 이번에 그걸 받게 됐어요. 그런데 이걸 어떻게 쓰느냐 오늘 공개가 됐습니다. 모든 여성 후보에게 똑같이 나눠주겠다 했거든요. 이 보조금과 관련해서 허경영 대표의 목소리부터 듣고 오시죠. 앞으로 여자가 남자를 부려먹는 시대다 이 말이야. 무슨 말이냐면은 여자가 채가 돼요. 주인이 되고 남자가 쓰임받는 사람이 되는 거야 여자한테. 오늘 보조금 8억이 갑자기 통장 안에 들어오더라고요. 이게 뭐냐고 그랬더니 국가혁명배당당이 여성 후보를 최고로 많이 냈기 때문에 국가에서 보조금이 주어지는 거예요. 몰랐죠. 우리는 그냥 여성을 항상 많이 내는 정당으로. 허경영 지지 팬들이 여성이 좀 더 많아요. 이 배당금당이요, 지난달 30일에 전국 253개 지역구에 여성 후보 77명을 추천했습니다. 그러니까 30%가 기준인데, 76명이 기준인데 그거보다 한 명 더 많게 추천을 해서 절묘하네요. 여성 추천 보조금 8억 4천여만 원을 많이 받게 된 받았네요. 겁니다. 방금도 네. 통장에 들어왔다 이 말씀 들으셨죠? 그런데 이 돈을 어떻게 쓰기로 했냐면 여성 지역구 출마자 77명에게 1,080만 원씩 보태기로 했다. 선거 운동에 쓰이게 할 것이다. 라는 이제 그 쓰임새를 오늘 발표했다고 합니다. 야, 국가혁명 배당금당으로 나가는 여성 후보는 일단 1,080만 원 받는 거네요. 딱 일단 받고 시작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말이에요. 이런 겁니다. 아까 김민지 기자가 잠깐 설명을 줬는데 허경영의 보조금 작전 아닐까? 이런 겁니다. 여성 추천 보조금이라는 것을 받으려면 그 당에서 여성 후보로 76명, 76명 이상을 후보로 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배당금당이 절묘하잖아요. 한 명 딱 많은 77명의 여성 후보를 공천했습니다. 역사상 처음 있는 일입니다. 이 여성 추천 보조금이라는 것을 싹쓸이했어요. 이 배당금당이. 근데 이런 사례가 두 번째, 세 번째 아니에요. 역사상 처음 있는 일입니다. 허경영 대표의 몫이 됐습니다. 저것은 8억 4천은 우리 여러분들이 애써 돈 버셔갖고 낸 국민 세금입니다. 근데 지금 8억 4천이 이렇게 쓰이게 생겼습니다. 우리 장유미 변호사 무슨 생각이 드시는지요? 전 본인은 8억이 들어와서 왜 들어왔는지 그 경위를 살펴봤더니 사실 여성을 추천했다는 이유로 보조금을 보전해 주더라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 완전히 그냥 노렸다고 봐야 되겠죠. 77명 이제 겨우 그 받을 수 있는 수치를 겨우 넘기는 이제 후보자를 배출했기 때문에 저는 그렇다면 이 여성 지원 이 보조금의 취지는 사실 이 정당이 여성의 정치권 진입을 굉장히 독려하고 관련해서 어떤 그 공약을 낸다든지 그러니까요. 이런 정체성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런 정당한테 보조해야 되는 그런 국민의 세금입니다. 근데 예. 국가혁명 배당금당은 그냥 어떤 우리나라 정치를 희화시키는데 조금 일조하고 있는 부분이 있고 과연 어떤 여성주의 그리고 여성을 위한 정책을 내건 그런 공당의 성격은 없기 때문에 상당히 어떤 이런 선거법의 한 그 틈새를 이용한 게 아닌가 이런 좀 점이 아쉽습니다. 예. 우리 장 소장 어떤 생각 드세요? 그래도 저는 네. 그나마 다행이다라고 생각을 해요. 아니, 뭐가 그나마 다행이에요? 왜냐면 8억 4천만 원을 네. 허경영 총재가 어. 그냥 먹을 수도 있잖아요. 본인이 인마이 포켓 할 수 네. 있는데 그나마 그래도 후보들한테 주니까 그러니까 하하. 그래도 그나마 다행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저게 2002년도부터 새롭게 그 조항된 규정이거든요. 네. 여성의 정계 진출을 보장하기 위한 도움을 주기 위한 저런 조항이었는데 네. 지금 딱 한 명 초과해가지고 저 돈을 다 받았잖아요. 8억 4천. 허경영 총재가 선거를 한두 번 치러본 분이 아닙니다. 본인들은 계속 우린 몰랐어요라고 해도 네. 저건 분명히 정교하게 네. 짜여진 플랜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 돈을 받기 위해서 상당히 노력했을 것 같고 저는 의심하는 게 하나가 있어요. 뭘 의심하십니까? 후보들한테 네. 다시 나중에 저 돈을 헌금 형식으로 다시 받지 않을까. 그래서 이건 선거 보조금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선관위에 신고를 해야 되거든요. 선관위에서 이 부분도 명백하게 좀 확인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허경영 대표 이야기를 할 때마다 제가 늘 말씀을 드리는 부분은 저희가 허경영 대표한테 관심이 있어서 뉴스화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 거 아니고요. 어쨌든 이 선거법이 개정이 됐고 이러저러한 좀 일각의 이런 부작용이랄까? 좀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이제 그런 것들이 발생하고 있다. 한 번쯤 좀 생각해 봐야 될 것 같다. 뭐 이런 취지로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고요. 자, 어쨌든 국가혁명배당금당 얘기까지 해봤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마지막 주제가 될 것 같습니다. 화면으로 준비되어 있습니다. 만나보시죠.